전편 줄거리.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며느리 정숙이 명절날 폭발했습니다. 가족회의를 소집해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자신을 잃어버린 30년.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짐도 못 챙긴 채 집을 나온 정숙. 친구 수진이 그녀를 받아주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수진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집을 나온 게 맞을까? 후회되지는 않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벽 6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 당장 들어와. 애들이 울고 있어. 엄마도 충격 받으셨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야. 문자를 읽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진심이야? 네. 진짜 이혼할 거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만나자. 지금 만나서 뭐 하게요? 설득할 거야. 당신 마음 돌리게. 안 돌아와요. 제발 만나자. 응? 남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오후에 카페에서 봐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야? 응. 만나자래. 만날 거야? 응. 확실하게 말해줘야지. 오후 2시 집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어젯밤 어디서 잤어? 친구 집이요. 그래.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네. 진짜 이혼하려고? 네. 왜? 어제 말했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뭐가 그렇게 싫었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정말 몰라요? 나한테 불만이 있었어? 불만 천지였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구박할 때 당신은 항상 침묵했어요. 아니면 어머님 편을 들었죠. 그건 엄마니까. 저는 뭐예요? 저는 당신 아내잖아요. 1월 4일 알아. 하지만 엄마한테 대들 수는 없었어. 그럼 저한테는 대들어도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만 부엌에 세워두고 당신은 거실에서 편히 쉬었죠. 나도 이랬어. 제사 지내고. 제사요? 절 한 번 하는 거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 있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저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 안 했어. 했어요. 당신 태도가 다 말해줬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수가,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지금 와서요? 늦었어? 30년이나 늦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기회도 안 줄 거야? 당신한테 30년을 줬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이혼은 너무한 거 아냐? 뭐가 너무해요? 애들 생각 좀 해봐. 아직 어린데. 아들은 23, 딸은 19이에요. 다 컸어요. 그래도 부모가 이혼하면 상처받는다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제 상처는 생각 안 해요? 뭐, 30년 동안 제가 받은 상처는요? 그건 상처도 아닌 거예요? 그건,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아파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올 생각 없어? 네. 내가 뭘 해야 돌아올 건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혼해 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혼 안 해줘. 왜요? 당신은 내 아내야. 애들 엄마고. 그게 전부예요? 뭐, 제가 당신한테 그것밖에 안 돼요? 아내, 엄마. 그게 다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김정숙이에요. 아내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정수가, 이혼 서류 보낼게요. 도장 찍어주세요. 안 돼. 법적으로 하겠어요. 어차피 별거 3년 하면 이혼 가능하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네.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남편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제발 집에 와. 할머니가 아프셔.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제 탓인가요? 아니, 제 탓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를 괴롭힌 결과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아빠가 돌봐드릴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요. 그것만으론 약해요.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학대.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요? 녹음, 문자, 목격자 등.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다 마음속에만 있어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혼이 쉽지 않을 겁니다. 별거하고 3년 있으면 되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3년이 깁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남편 측에서 합의 이혼에 동의하면 빠를 텐데. 아마 안 할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바빠져야겠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혼자 살려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입원하셨어. 그래.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또 제 탓이라는 겁니까? 엄마, 제발 돌아와. 할머니가 위독하셔. 위독해? 응.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저를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인가? 병원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야. 901호.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9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 아들, 딸, 시누이들 모두 저를 봤습니다. 왔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쪽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님. 왔어? 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내가 너무했어. 너한테.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용서해줘. 응?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 집에 돌아와. 제발.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발. 나 죽기 전에.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셨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알아. 하지만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지켜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이 아니에요. 며느리, 큰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저렇게 빌잖아요. 저도 30년 동안 빌었어요. 사람 취급해달라고. 큰 시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러지 마. 엄마가 위독하시잖아. 알아요. 그럼 돌아와.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싫어요. 당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 네. 저는 30년 동안 이 집의 도구였어요.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참는 기계.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며느리 잘 만나시길.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 며느리.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할머니가 저렇게 빌잖아. 돌아가면 안 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못 돌아가. 왜 그래?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우리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 너희는 사랑해. 하지만 그 집에서는 행복할 수 없어.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이기적이야. 그래, 이기적이지.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 안 할 거야. 딸이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2부 종료.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도, 남편의 애원도, 딸의 원망도 모두 저를 흔들었지만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소리극장 구독 후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